예, 인간의 슬픈 감정, 상실감.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결혼으로 자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위 주제로 빈둥지 증후군과 그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덕담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그 좋은 감정을 나누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에 많은 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텅 빈 마음을 경험합니다. 식탁도 조용하고 집도 휑하고 그동안 내 인생의 중심이었던 아이가 떠나고 난이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낯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전 세계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빈둥지 증후군. 이 말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는데요, 새가 새끼를 다 키운 다음에 둥지를 떠나고 나면 남은 빈둥지처럼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낸 후에 느끼는 공허감, 외로움, 그리고 정체성 혼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게 엄마들한테만 겪는 문제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여성분들한테만 느끼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던 아이가 없고 회사 갔다 와도 아빠하고 부르던 소리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부부는 오랜만에 딱 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애 키우느라 말도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공부해라, 또 뭐해라,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퇴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뭔가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만 남으니까 얼굴 바라보기가 참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줄고 뭔가 조용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수행했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모들 10명 중 3명, 정확하게 가면 29%, 그러니까 29%가 셋 중, 10명 중 3명, 그러니까 30% 정도가 자녀가 집을 떠난 후에 우울감이나 공허감을 경험한다라고 하네요. 특히 엄마들은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서 허전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애가 더 강하잖아요. 특히 자녀에 대한 애정은 세계적으로 으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이 수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요. 자녀를 20, 30년 이렇게 넘게 키우면서 자신을 거의 부모라는 역할에 맞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내 마음에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콜롬비아의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소설인데요. 이 가족의 세대 교체 속에서 부모가 겪는 정체성의 붕괴와 상실을 인상 깊게 그려낸 그러한 작품입니다. 가문의 창시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내 우르술라는 가족과 마을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차지하던 중심성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자식이 떠난 뒤에 텅 빈 집과 함께 그들의 존재감 역시 희미해지고 또 삶의 의미가 서서히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빈둥지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의 균형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빈둥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공간, 마음속 빈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숨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뭐 애들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아유 어떤 분들 아유 속 시원해. 이제 내 자식들 다 보내고 내 할 일 다 했어. 뭐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자신을 갖다 이렇게 위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손 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끝났어. 이렇게 손 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그 심리적인 빈둥지 증후군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 밤에 조용히 울지 말고 자기 감정을 털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건 참아야 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둘만 남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단하게 요즘 어때?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 대화가 없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얘기 합니다. 당신 좀 미쳤어? 죽을 때가 됐는가? 마음 변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낸 후에 상실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의 삶을 재설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이 때문에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악기도 다루고 이런 거를 많이 배우는 걸 주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보고 싶은 곳, 여행 같은 것도 아이들 때문에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부모들이 옛날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입고 쓰고 하는 것을 못 했는데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많이 가꾸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보고 싶은 것도 가보고 여행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보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해보는 것 이렇게 해야만 빈둥지 증후군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녀의 독립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또 다른 성숙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잠시 미뤄뒀던 진짜 나의 인생을 펼쳐볼 차례입니다. 마음이 횡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빈자리, 의미 있는 시간들로 다시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빈자리를 채워봅시다. 오늘은 빈둥지 증후군과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